맞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마음구루 아동가족상담연구소의 소장님이신 박미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또 우리 소장님을 뵈러 용인까지 왔어요. 와. 이러고 아동가족상담연구소에서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분 구독자 만나려고 소장님 모셨는데요. 소장님 상담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또 상담의 실제들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 소장님 상담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어려운 것보다는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들을 간혹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은 보통은 이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가들이 전화를 받는데 상담소에 오기까지 전화도 2번, 3번 또는 예약을 했다가 또 취소하셨다가 다시 또 예약을 하셨다가 취소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1년이면 여러 케이스를 보곤 해요. 상담이 필요하지만 막상 상담소에 오기까지 고민하고 쉽게 발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우신 거네요.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뭐 특징상이 보인다든지 공황 증상을 보인다든지 증상 자체만으로는 당장 상담소를 좀 찾으면 좋겠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담소라는 곳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제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 상담소 트렌드는 어때요? 그래도 좀 다양한 연령층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공부가먼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인들의 자녀들이 나와서 뭐 기질 검사를 하기도 하고 지능 검사를 하기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점검받으러 가는 곳이구나라는 인식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들 바뀌셨어요. 네. 특히나 지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영재나 또는 이제 발달이 느린 아이들 위주로 받았던 거라고 하면 일반 아이들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전화에 들어오면 2살, 3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고 내 아이의 기질이나 우리 아이가 발달을 잘 하고 있는지 병원에서 발달 검사하듯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어요. 네. 똑똑한 부모님이죠. 네. 정보도 많으시고 사실은 나라에서 해주는 영유아 발달을 7세까지 연애 7총 해서 7번 학교 가기 전까지 7번 무료로 해주는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라고 한다면 기관에 오셔가지고 영아들이 할 수 있는 부모 자녀 상호작용 검사를 하기도 하고 양육 태도 또는 양육 스트레스 그런 검사들을 하러 많이들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담소라고 하면 왠지 부모로서 내가 잘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아직까지도 뭔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이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치과 가는 거 좋아하세요? 치과 가야 하지만 네. 두렵죠. 네. 우리가 치과는 꼭 가야 하는 곳인데 그 베드에 누워있는 그 심정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네, 그렇고. 심각하다고 할까봐요. 네. 그런데 진짜 치과에 진료받으러 가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심각해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점검 차원에서 2달, 3달 만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네.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즘 어머님들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 삼아서 오시기도 하고 육아 코칭을 받으러 우리 아이 검사를 한 뒤에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육아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정도로 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과라고 예시를 해주시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 두려운 마음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이건 6개월에 한 번이건 그냥 점검차 한 번 가면 약간 한두 번만에 치료가 끝났을 때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표현이 되기도 하네요. 저는 이걸 또 점토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점토가 처음에 사거나 시작이 됐을 때는 엄청 말랑말랑해서 쉽게 고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점토가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 시작을 하면 훨씬
마음대로 혹은 내가 조금 요렇게 바꾸고자 생각의 전환을 하거나 요렇게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좀 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예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상담 상황에서 보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때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고 또 네.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연령이 사실은 어릴수록 맞아요. 예, 오는 게 말랑말랑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럴수록 개입이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몇 살부터 오면 좀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점검 차원에서 찾으신다고 하면 4살쯤 사실은 이 검사로 오시는 분들이 24개월 이후에 또 많이 오세요. 맞아요. 네, 24개월 24개월 이후에 이후에. 많이 네. 오시는데 제가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뵀을 때 내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렇게 케어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랑 상호작용하기 시작해요. 언어로 맞아요. 상호작용하기 시작하고 네네네네. 실제로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른 채로 키워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초중고등학생 어머님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4개월 전후가 되면 아이들이 언어를 하게 되고 맞아요. 언어가 느리다 하더라도 나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 이게 정상 범주인 건지 근데 나는 엄마는 힘들거든요.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점검차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 연령이 조금 더 어려지면 사실은 언어에부터 엄마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연령은 한 18개월, 24개월부터 아이가 언어가 좀 늦다 하면 요즘에는 언어 때문에도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개입이 빨라지면 어렵지 않은 문제로 끝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언어가 빠르다고 해서 사회성이 빨라지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그렇죠. 포인트예요. 네. 사회성, 언어가 느리면 사회성은 좀 자연스럽게 좀 지연되고 아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능력도 네, 정서적인 접근을 봤을 때도 좀 더 빠르게 접근하는 게 그렇죠. 좋고 또 하나 현장에서 제가 한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발달이 한 1년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의 아이들은 24개월 전후에서 문장으로 말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24개월만 돼도 문장으로 많다 보니까 네네네. 좀 더 점검 시기를 빠르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연령으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한번 가볼까 싶을 때가 또 언제일까요? 증상적으로는 흔히 이제 말하는 공격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공격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제 맞아요.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한 걸로 접근해 볼 수 있고 어머님들은 이 사회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아이가 무슨 사회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2세는 2세의 사회성이 있고 3세는 그렇죠. 3세의 맞아요. 사회성이 있습니다. 진짜 네. 좋은 말이야. 그 연령대에 맞는 사회성을 좀 따라가지 못하면 이 아이가 또래에서 실패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정서적으로 당연히 위축되고 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연령으로도 볼 수 있지만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5, 6, 7세이거나 중학생일 때도 있는데 이때도 증상, 뭔가 불편감이 보이거나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보일 때 초반에 오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꼭 아이를 데리고 와야지 아동 상담이 되느냐. 사실 그것만은 아니죠. 네, 맞아요. 엄마만 오셔도 아동 상담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개입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부모 코칭 프로그램이든지 선생님 아시는 것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제가 지금 흔히 그런 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이들 무의식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부모님 오셔가지고 부모가 체크하는 자각 아이에 대한 네. 체크 진단지 그리고 맞아요. 이제 나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부모인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맞아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편안은 해야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지금은 아이가 오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냥 엄마가
저희 같은 상담소랑 연습을 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거고 어떤 놀이를 할 건지 어머님들이 직접 오셔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요즘엔 사실 저희 기관에는 특히나 토요일 같을 때는 아버님이랑 다 같이 오세요. 네. 아빠도 와야지. 맞아. 어머님들만 오시는 건 맞아요. 아니고 아버님들도 요즘 관심이 많으시고 육아휴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아버님들이 실제로 부모 자녀 놀이치료에 아버님이랑 아이랑만 들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이기도 해서 꼭 직접 오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화상 통화라든지 전화 맞아요. 상담으로도 네. 이루어지는데 일단 뭔가 궁금하고 내 아이를 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 혹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시면 전화를 하시는 것부터도 좋은 시작이죠.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 배울 때 그랬잖아요. 전화부터 상담의 시작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부모이다 보니까 네. 또 특히 이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 대해서 더 잘할 것 같고 왠지 더 잘 소통할 것 같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중요한 거 엄마입니다. 알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육아 동지. 네, 그렇죠. 최근 단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하시는 RT 프로그램이라든지 PCITR라든지 그리고 부모 양육 코치, 엄마만 오셔서 하는 양육 상담 그리고 뭐 성인 상담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점점 단기화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아이 양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담실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은 부모 교육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 네. 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맞아요, 있는 맞아요. 엄마들 온다는 것만으로도 네. 관심이 아주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연계되어가지고 무료로 하는 부모 교육도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이제 부모 교육도 무료로 그것도 줌으로 언택트로 하는 강의들이 꽤 많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교육 한 3일에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너무 네, 좋은 네. 말이야. 그 3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 너무 기간의 좋은 이유가 있어요. 네, 3일 정도 되면 또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 네. 오는 것도 그 이유인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자주 강의 때 하는 말인데 우리의 이제 인식 그리고 그러니까 신념과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이어트 오늘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저녁만 되면 야식을 찾고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나의 신념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다는 그 신념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반복적으로 맞아요. 듣고 행동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이가 또 2살일 때, 3살일 때, 4살일 때, 그리고 초등학생일 때 함께 해줘야 되는 주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럼 아이에게 했는데 늦으면 상담할 수 없나요? 청소년기, 성인기. 네, 이때가 늦은 것 같아. 이미 초기가 늦은 것 같아. 어머, 우리는 끝났나 봐. 막 이거 보면서 너무 그럴 수 부러워졌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커진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못 오나요? 네, 그건 아니죠. 이건 좀 더 어릴 때 올수록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저희는 중고등학생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그렇죠. 상담소예요. 성인들도 네, 해요. 성인들도 오시고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저는 상담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도 앞으로 나를 잘 데리고 살기 위해서 맞아. 네, 그래서 오는 거니까 네네. 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힘든데. 그렇죠. 네, 그렇죠. 나 잘 데리고 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도 내 아이는 이 아이가 앞으로 점차 커가면서 자기를 잘 데리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바람으로 오시는 것도 크시겠죠. 네. 자, 오늘은 우리 마음그루 아동 가족 상담 연구소의 박미리 소장님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네. 간략하게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저희 네. 집에서 불러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와 눈맞춤